순서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해킹 사고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정보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의 디지털 안전망을 다시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뚫렸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국민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심런이란 말이 생겨날 만큼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유심이 없다라는 말에 발길을 돌리는 국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대기하는 데만 수십 시간입니다. 내 정보가 털렸는데 왜 내가 알아서 막아야 하느냐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뒤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대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킹당한 서버는 정부가 점검하고 진단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지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정보 보호를 외면했습니다. 이 사태가 터진 뒤 기업은 감추기에 급급했고 정부는 몰랐습니다. 국민만 줄을 서야 했고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제 원칙을 바꿔야 합니다. 정보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 아래 근본적으로 우리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SKT는 물론 이동통신 기업들, 특히 보안에 더 취약한 알뜰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줄 서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이 직접 수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치가 먼저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왔던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휴대폰 하나로 연결되는 이 시대에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조차 미흡한 통신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대리점을 찾아도 유심 교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히 개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마저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와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 기밀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제된 유심만으로 금융계좌를 직접 해킹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제 유심을 활용한 본인 인증 후에 문자 기반 비밀번호 변경 등 이른바 신원 가로채기를 통한 간접 피해는 충분히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더욱이 디지털 취약계층은 유심 교체나 보호 서비스 가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큰 불안과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SKT 그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SKT의 수습책 그리고 향후 예방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 게 그
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각 통신사별로 그 정보보호 투자액이 있는데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2위 업체인 KT의 절반도 안 돼요. 보니까 KT가 1217억이 되어 있는데 SKT가 600억, 3위 업체인 LG U+보다 더 적, LG U+가 631억. 최대 통신업체가 2위, 3위 업체보다 정보보호 투자액 예산 배정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는 보안 투자 규모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결국 이게 인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긴급 간담회이긴 하지만 우리 SKT 쪽에 유심보호 서비스 또 무상교체 불법 복제 피해 보상 등등에 대한 대책이 좀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휴대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신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기계였던 먹통 휴대폰이 바로 휴대폰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유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털렸습니다. 즉 우리의 분신이 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각하게 이 사태를 마주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TF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내에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TF에서 저희는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 그러면 100% 보상하겠다는 SK텔레콤의 발표에 대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대상자만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100% 책임질 것을 요청했고 어제 과방위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증명해야 된다느니 이렇게 피해 나갈 생각하시지 말고 100%라는 말에 100% 책임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나 관련 기업이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 기술 개발 및 다변화해서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 상황 및 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최영두 간사. 예, 박종희 강사. 어제 네. 가방위를 했기 때문에 가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지금 SKT 이 문제는 SK통신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은 국가안보, 국민 안보의 문제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하면서 저 놀랐던 것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대 통신기업인 SKT조차도 이게 항상 해킹당할 수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 자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SKT의 유심 정보가 흘러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킹 그룹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부터 이제 밝혀 나가야 될 텐데 비근한 사례로 당장 지난 연말에 미국에서 전 통신사 브라이전, AT&T 이런 회사들이 T-모바일 해서 똑같은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유명한 악명 높은 해킹 그룹 솔트 타이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법무부, 미국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브라이전, 그다음에 T-모바일 그리고 AT&T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 안보의 문제. 아까 우리 김희정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금융자산,
개인적인 정보 모든 게 담겨 있는 이 자산이 바로 이 유심으로 바로 스와핑될 수도 있고 여기 다 있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 3차 피해가 가능해서 이것이 한 기업에 대한 호통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로 그 해킹 그룹으로 해서 국가 안보뿐 아니라 우리 국민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계기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과방위는 다시 한번 이 문제와 함께 SKT의 책임 있는 대책 그리고 우리 정부와 우리 통신회사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러 가겠습니다. 하나 더 놀랬던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았습니다. 이 데이터 정보 통신이 침해당했을 경우에 이런 침투가 있을 경우에 이 침투를 어떻게 막고 한다는 이게 보고서가 연례적으로 나옵니다. 이른바 DBIR이라는 것인데 데이터 브리치 인베스티게이션 리포트라는 것을 내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는 이런 리포트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SKT뿐 아니라 우리 통신사들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 지금 시급한 국가 안보의 문제가 바로 국민 안보의 문제가 된 만큼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책임지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럼 공개 발언 더 하실 분 없으시면 그럼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 TF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SK텔레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부사장 유정환입니다. 먼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께 불평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객이 소중한 정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 통신 사업자로서 이번 사고 비공개로 전환하세요. 아, 네. 예,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마치고 브리핑하겠습니다.